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 주택 옥탑방에서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을 깨트린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던 40대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된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4살, 11살 초등학생 남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 가족에게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자, 이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건 발생 장소가 어떤 빌라 옥탑방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40대 동갑내기 부부의 단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부부였는데 이 가족이 빌라 3층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붉은 벽돌로 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주택 건물에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냥 우리 이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6시쯤 이 가족에게 갑자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저녁 시간에 TV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짜고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부부 중에 아내를 마구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둔기로 공격을 했던 건데요. 조용하던 주택가는 일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누가 아내를 공격한 거예요? 가족들이 생전 처음 보는 젊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내의 비명 소리에 놀란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이 침입자는 둔기를 버리고 흉기를 꺼내서 남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한 듯 아이들은 그대로 두고 서둘러 도주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요, 이 부부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남편은 과다 출혈로 이송 중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14살, 11살 두 아이가 엄마 아빠랑 집안에서 평화롭게 TV 보고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남성이 들어와서 아이들 눈앞에서 아빠가 사망한 겁니다. 엄마는 크게 다치고. 자, 이 사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공개 수배까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무려 900여 대를 들여다보면서 범인의 모습을 확보하고 탐문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한 달 넘게 잡히지 않았고 공개 수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공개 수배 전단 사진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모자 그리고 신발이 빨간색과 검은색이 들어간 운동화입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백팩을 맨 모습인데 키는 170cm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격이고요. 나이는 3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온 국민이 범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사건 발생 36일째 드디어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잡혔군요. 그렇습니다. 한 형사가 양천구의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이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형사가 남성에게 다가가서 단호하게 범행 도구 땡땡을 얘기하면서 이거 가지고 왜 그랬어? 라고 물었고 망설이던 남성은 자,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라고 하면서 순순히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옷이 특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범행 당시의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대로 갈아입지 않은 채 현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고 30일이 지나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거 당시에도 심지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놓고 옷도 그동안 갈아입지 않은 채 버젓이 그 모습 그대로, 범행 당시 모습 그대로 거리를 배회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범죄 프로파일러 분석부터 들어보시죠. 급격한 분노에 의한 살인 같은 경우는 그 살인 후 각성 상태가 좀 오래 지속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 각성 상태가 지속되는 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옷을 갈아입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죠. 급격한 분노에 의한 살인인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급격한 분노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옥탑방에서 TV 보고 있는 내 가족인데 무슨 급격한 분노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이 30대 남성 윤 씨의 얘기는 더 황당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행복해 보여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이 행복해 보였던 그 모습이 나의 급격한 분노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 당시에 윤 씨가 피해자 가족의 집 맞은편 놀이터에 앉아서 막걸리 한 병을 마셨는데 그때 옥탑방에서 4인 가족이
단란하게 TV를 보는 모습이 이제 눈에 잡힌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나는 불행한데 뭐가 그리 즐겁단 말인가 이러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란한 가족의 웃음소리에 분노해서 그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기로 작심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불행한 내 처지와 너무 비교돼서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행복하다고 웃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죽어서라도 참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들은 즐거운가?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왜 웃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분들 옥탑방에 단란한 4명의 가족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입니까? 프로파일러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뭐 범죄 전력자들이 행복한 아이들 아니면 가정 이런 모습에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통해서 범죄에 유발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합니다. 지금 이 사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어보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범죄 전력자들이 범행을 저질러 놓고 저런 변명,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살인범, 범죄 전력 전과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씨는 강도 강간 혐의로 무려 14년 6개월 동안 복역하고 출소되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시기가요, 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3개월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소를 하고는 마땅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윤 씨를 면담했던 프로파일러는 윤 씨가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는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부친의 폭력성을 학습한 것이 문제가 된 것도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윤 씨가 저지른 범죄는 오롯이 윤 씨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남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 그런 거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